네,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너희가 두 가지가 이 파스칼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항계수인데 이항계수 성질인데 파스칼 삼각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럴싸하게 써놓은 건 아닐 거라고요. 굳이 얘를 파스칼이라는 새끼가 잡아서 너희들한테 야 이거 내 삼각형이야 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A 플러스 B의 전체 n승에 해당하는 식을 전개했을 때 A와 B의 개수를 삼각형 모양으로 쭉 전개해 놓은 거예요. 처음 시작이 0승부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엔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A 플러스 B 0승이니까.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는 이 새끼가 1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써드릴게요. 처음에는 A 플러스 B의 몇 승? 얘 A와 B 앞에 개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 1일 수밖에 없을 건데 그 1, 1이 나온 이유를 우리가 이항계수,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NC0, NC1 값이 나오는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1C0, 여기가 1C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개수가.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제곱 이 놈도 전개를 해보시면요. 이제 슬슬 화살표 긋기가 민망해지기 시작할 텐데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겠네. 얘가 이제 벌어질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을 전개해 보시면 1, 2, 1이 개수일 거란 건 이미 곱셈 공식의 경험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죠? 그렇죠. 2C0, 2C1, 2C2 이런 식으로 개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2C0, 2C1, 그 다음에 2C2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치 페루로시에 탑을 쌓듯이. 이렇게. 우리 난주가 저의 개그 코드를 잘 못 따라오네요. 예. 지금 막 이해하고 있어요. 저 페루로시의 탑을. 야, 넌 그렇게 많이 먹어서 초콜릿을 모르냐? 야, 우리 난주 좀 챙겨줘. 페루로시 못 먹어봤대잖아. 또 짠하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난주야, 이거 말하면 선생님이 페룰로시 하나 줄게. 아이씨 괜히 말했네. 3C0, 3C1 내 페룰로시, 3C2, 그 다음에 3C3까지 이렇게 써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사실 여기까지는요. 너희가 굳이 이항 정리 몰라도 그냥 곱셈 공식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접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점은 이 다음부터죠. A 플러스 B의 4승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4C0 이거는요. 이항 정리를 모르시면 얘기하기가 힘들죠. 4C1, 4C2, 4C3, 4C4요. 여기까지 됐어요? 너희가 이걸 써보시면서 어떠한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거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도형의 모습이 그려지면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놈들은 여기가 n승이니까 4승이니까 앞첨자가 다 4로 통일되어 있구나. 그리고 뒷첨자는 0부터 시작해서 1씩 하나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럼 모르긴 몰라도 여기 윗줄에서 아랫줄로 내려올 때 앞첨자는 다 얼마겠구나? 5겠구나. 게다가 위에 있는 두 개의 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에 있는 항, 요 가운데 찡겨 있는 항을 보시면요. 여기서 1로 내려온다는 뜻은 한 줄 내려왔으니까 3이 4로 바뀌었겠구나. 여기도 3이 4로 바뀌었거나 똑같겠죠.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올 때는 뒷첨자가 하나 증가하게 되겠구나.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꺾여 내려올 때는 뒷첨자가 유지되고 있구나. 라는 특징들을 기하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오케이? 요거부터 연습합시다. 내가 어떤 중간에 일부를 봤더니 이 중간 일부를 봤더니 16C 9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놈은 뭐겠어요? 라고 보시면 16C 그렇죠. 이게 당연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찡겨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새끼는
합칠 시 얘 입장에선 하나 증가, 얘 입장에선 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나올 거다? 그렇죠. 10이 나올 거다. 이 얘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됩니까? 너희가 고등수학 하에서 조합을 배우실 때 그때 당시 증명은 했으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느꼈던 시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은 n 컨비네이션 r 더하기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이라고 써있는 책도 있었고요. 또는 ncr은 n-1 컨비네이션 r-1 플러스 n-1 컨비네이션 r이라고 써져 있는 책도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매 한 가지예요. 증명하는 방법은 양쪽이 똑같아요. 제가 똑같이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항의 공통인수를 묶어냄으로써 다시 왼쪽의 항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걸 보여드렸었죠. 사실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고 있긴 하나 우리가 문제 풀 때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파스칼 삼각형 입장에서 쭉 나열했을 때 n번째 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그 n번째 줄의 r번째 컨비네이션이라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그 옆에 있는 건 뭐가 됩니까? n번째 줄에 r 플러스 1번째 컨비네이션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찡겨 있는 요 새끼는 당연히 n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갔으니까 몇 번째? 그렇죠. n 플러스 1번째 컨비네이션이 될 거고요. 얘 입장에서는 뒤첨차가 증가하고 얘 입장에서는 뒤첨차가 유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로 예상할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은 그 다음 줄 찡겨 있는 놈과 같다는 식의 의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고 있었던 이 공식을 파스칼은 너희들이 도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됩니까? 그럼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여기 사이에 찡겨있는 놈이 될 건데 그렇죠. OC이겠죠. 여기가 됐어요? 잘 봐. 선생님이 OC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얘랑 더해졌다고 했거든. 근데 얘는 또다시 얘네 둘의 합이잖아. 오케이? 이해하셨어?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하면 얘 된다.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그럼 얘네 둘은 얘와 얘의 합인데 얘는 또다시 얘네 둘로 합을 바꿀 수 있지. 얘네 둘의 합주해서 얘는 냅두고 여기 이 실은 1이니까 얘로 대체 가능하지. 이해하셨어요? 얘네 둘을 더하라는 얘기는 얘네 둘을 더하라는 얘기가 같아요. 잘 봐. 여기서부터 잘 따라와. 얘네 둘을 더하라는 얘기는 얘네 둘을 더하라는 얘기가 같고요. 얘네 둘을 더하면 누가 나옵니까? 그럼 얘가 나와요. 걔한테 얘를 더하면 얘가 나와요. 걔한테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칠의 놈들끼리 다 더하게 되면 얘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모습이 하키스틱과 닮았다고 해서 하키스틱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하키 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럼 저기 보이시는 하키스틱 법칙을 수식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라는 것도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실 거냐면 1실 더하기 그 다음에 2실 더하기 그 다음에 3실 더하기 4실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5C 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너희가 문제에서 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 거냐면 좌변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좌변에 있는 상황을 잘 보시면요. 뒷첨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첨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파스칼 삼각형을 잘 이해했다라는 말뜻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져 있는 수식을 보면서 도형의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들 상상 앞첨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파스칼 삼각형 입장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한 줄씩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뒷첨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꺾여 내려온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꺾여 내려온다는 거야? 그렇죠. 왼쪽으로 꺾이는 걸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얘는 한 줄씩 내려오는데 왼쪽으로 계속 꺾여서 내려오고 있구나. 걔네들을 다 더한 값은 하키스틱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줄 오른쪽으로 꺾이는 결과와 같을 거야 라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에 끝나는 네 번째 줄보다 한 줄 더 증가하니까 다섯 번째 줄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꺾일 거니까 뒷첨자가 2가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번엔 이렇게도 가봅시다. 아까 전에 OC를 구했을 때 이번에 이렇게 가볼게요. 아까 전에 얘네 둘의 합인데 제가 아까 노란색 동그라미 기준 잡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의 합은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고요. 또다시 얘는 얘네 둘을 더하는 거니까 얘와 얘를 더하는 얘기고요. 또 얘는 여기는 이 3C 제로는 2C 제로로 대체해도 괜찮다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아까 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 똑같이 OC 나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하키스틱 법칙은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내려오시되 걔네들이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줄로 갈 때는 반대 방향을 꺾인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역시 수식으로 써보시면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럼 또다시 보세요. 2에서 3으로 앞첨자가 증가했네. 한 줄 내려왔네. 그런데 0에서 1로 뒷첨자도 증가했네 라는 말뜻은 오른쪽으로 꺾여서 내려오네 이해하시겠어요? 역시 그 다음 줄로 내려오고 있는데 뒷첨자 증가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꺾여서 내려오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그럼 얘네들 다 더한 값은 한 줄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꺾여 내려갈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OC 뒷첨자 유지될 테니 2로 가겠구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딴 행위라는 게 가능해지죠. 2C1 더하기 3C2 더하기 점점점 가서 17C 16까지 더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컨비네이션이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3개밖에 안 되면 사실 계산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린 지금 그걸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개수가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렸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컨비네이션이 연속적으로 등장했네 라는 게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이 말 익숙합니까?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항계수의 성질할 때도 컨비네이션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었어요. 그때 이항계수의 성질은 앞첨자가 통일되어 있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파스칼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법칙의 특징은 뭐냐면 컨비네이션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앞첨자가 뭐 하고 있네? 증가하고 있네요. 왜냐면 얘가 한 줄씩 계속 내려와야 하다 보니까 앞첨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컨비네이션 연속적으로 등장했네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두 가지 아이디어가 하나는 이항계수의 성질인가? 또 하나는 하키스틱 법칙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준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판단하게끔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앞첨자의 유지 또는 앞첨자의 증가입니다. 여기가 됐어요? 지금처럼 앞첨자가 증가하고 있으면 뭘 썼겠다? 하키스틱 법칙을 썼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항계수의 성질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너희가 그렇겠지 뭐 당연히 이렇겠지라고 장담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 포인트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인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라고 했었는데 오케이? 하키스틱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디였었습니까?로 오시면은 1시 1 또는 뭐 2시 0, 1시 0 이런 식으로 0 또는 앞점자 뒷점자 같은 순간이어야 돼요. 그럼 얘도 보시다시피 2시 1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앞에 누구 필요하다는 얘기야? 1시 제로가 있어야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없은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핫키스틱 없이 쓰고 난 다음에 쟤 다시 뭐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갑시다. 여기서부터 따라간다고 치면 2에서 1에서 1로 갔으니까 한 칸 내려왔는데 뒷점차 증가했으니까 오른쪽 꺾여 내려가고 있네.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갈 때도 한 칸 더 내려갔고 뒷점차 증가했으니까 오른쪽 꺾여 내려갔네. 그러면 얘는 특별한 계산 없이 17번째 줄까지 내려갔으니까 얘네들 다 더한 값은 18번째 줄에 그렇죠. 뒷점자는 어떻게 되겠다? 유지가 되겠네. 그래서 16으로 끝날 건데 이거는 그렇죠. 저 앞에 있는 일시 제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니까 여기서 다시 누구를 빼줘야 한다? 1을 빼줘야겠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래서 얘가 특별한 계산 없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너희가 도형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게 핫키스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되십니까?